마지막으로 다뤄볼 주제는 판단입니다. 이거는 아렌트의 미완해져서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아렌트는 마지막에 정신의 삶이라는 그녀의 저서를 쓰다가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아렌트의 정신의 삶은 사유, 의지, 판단이라는 세 가지 챕터로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챕터를 완성하지 못했어요.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아렌트가 평생 그가 사유하고 실천하려 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아렌트는 끔찍한 전체주의를 만든 것은 무사유, 즉 생각하지 못한 것, 생각할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사유할 능력을 잃은 대중, 사유할 능력을 박탈시키는 폭력, 어떠한 끔찍한 결과를 만들었는지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인간의 조건을 이야기했었죠. 공적, 정치적 존재로서 자유를 찾는 인간이 바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하는 행위를 해야 되고 그러한 의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했을까가 아렌트가 마지막에 생각했었던 질문인데요. 다 같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첫 번째는 행위이고 두 번째는 사유다라고 아렌트는 보았는데요. 아렌트가 이야기했던 판단이라는 것은 바로 정치적 판단입니다.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정치적 판단은 어떤 지식에 관한 판단 또는 도덕에 관한 판단과 분명 달랐습니다. 합리적 진리, 사실적 진리라는 어떤 진리의 형태로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정치적 판단은 이러한 진리에 의거한 판단과는 분명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판단 같은 경우에는 늘 우리가 정치적 판단을 하는 정치적 장은 끊임없이 변화를 하죠. 우리는 언제나 특수한 시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구성원들과 함께 있을 때 기존 선례가 없었던 새로운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아렌트는 이러한 정치적 판단을 하면서 이 행위와 사유의 관계에 대해서 더욱더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공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공권력을 공유하는 그러한 모습을 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렌트가 마지막에 이야기했었던 사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심없이 어떤 자신의 개인적 주관뿐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난 공동체의 주관으로서 전체를 조망하는 것을 바로 사유라고 했습니다. 아렌트는 이것과 관련해서 다원성에 기초한 공평성이라는 말을 꺼내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행위든 사유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 전체 구성원들, 이 정치적 장에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언제든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공평성, 서로 평등한 원리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개방되어야 된다고 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렌트는 비판적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유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자유롭고 개방적인 검토의 시험에 오를 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렌트는 이러한 우리가 생각할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소통할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나와 다른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와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아야지 나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고 더 공통 감각에 의한 더 합리적인
더 상황에 적합한, 목적에 적합한 그러한 결과를 합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자유와 의사소통 할 자유는 사실상 같은 함께 붙어 다니는 것이라고 아렌트는 보았죠. 아렌트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여적 관찰자인 동시에 관조적 행위자가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모순되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이 행위와 사유가 항상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아렌트가 이야기했던 대중과 구분되는 the public,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적극적인 행위를 참석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에 대해서 글을 읽고 쓰고 생각하고 전체를 조망하는, 관조하는 그러한 관찰자를 바로 공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정치적 명성을 가진 자, 그런 위대한 탁월성을 가진 정치적 천재들은 바로 이런 행위자로서 존재를 한 게 아니라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공중의 마음에 드는 탁월한 관찰자였다라고 아렌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렌트는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정치적 판단이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렌트는 정치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리가 취미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취미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볍게 가지는 관심들, interest. 결국 이것은 무엇에 관련되어 있냐? 그것이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냐라는 어떤 미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과정이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정치적 판단이든 어떤 아름다움의 판단이든 우리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보게 되면 즉각적으로 이것이 좋다, 싫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라고 하는 반응이 듭니다. 이것은 어떠한 근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그 순간 드는 그 마음, 그 느낌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1번에서 느꼈던 이런 호불호가 적절한지 상상의 반성작용을 거치게 됩니다. 그 대상 자체, 우리가 바로 그 직전에 보았던 실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 자체를 멀리 떨어져서 관조를 하는 것입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미적으로 본다면은 아름다움 또는 정치적 판단으로 보면은 그것이 옳은 것,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상상만으로, 나의 상상만으로 타인을 가정했을 때 아름다운 것, 옳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결국 타인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가진 그런 판단이라고 아렌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치적 판단이든 취미 판단이든 우리 구성원 전체에게는 어떠한 공통 감각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이 공통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느낌이지만은 나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그들을 설득하려면 나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관련된 공동체적 감각을 의미를 합니다. 아렌트는 이와 관련해서 칸트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신 이상의 유일한 일반적 징후는 공통감각의 상실과 그것을 대체하는 자기중심의 논리적 고집이라고 했습니다. 사유는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곳에서는 언제나 가능하고 또 실제로 이루어진다. 아렌트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는데요. 이 뜻은 결국 진정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해서는 나는 항상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공통 감각을 충분히 가지고 우리 정치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롭고 평등한 소통의 관계, 그러면서도 때로는 관찰자 입장에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 그리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정치적 존재로서, 진정한 자유로운 존재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정치적 장애, 그러한 정치적 기능이
일시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꾸준히 그러한 정치적 사유의 정치적 판단의 능력을 갖추어서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도 내가 옳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들은 정치적 판단이 다른 판단과 다르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정치적 판단의 과정을 교육할 수 있을지 선생님들이 경험하거나 계획한 사례를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렌트의 정치 철학으로 보는 교실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 역시도 공부하는 입장이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선생님들도 저의 이야기는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고 무엇보다 이러한 정치 철학의 구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직접 실천을 하는 것이 아렌트도 진정으로 추구했던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